안녕하세요.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? 한국의 부동산 규제가 저 멀리 일본 시장을 들썩이게 만들었다는 좀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는 이야기요. 오늘 바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글로벌 PMC의 김용남 대표가 한국경제신문에 쓴 칼럼을 바탕으로 이 정책 하나가 어떻게 나비 효과처럼 번져나갔는지 그 놀라운 연쇄 반응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. 바로 이 문장입니다. 주택 시장의 문을 닫으면 자본은 다른 문을 찾는다.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의 모든 게 사실 이 한 문장에 다 담겨 있어요. 그쵸? 하나의 문이 쾅 닫히니까 그 안에 있던 돈이 필사적으로 다른 출구를 찾아 나선 거죠. 과연 그 돈은 어디로 향했을까요? 자, 그래서 오늘 이런 순서로 한번 따라가 볼 거예요. 먼저 한국에서 어떤 정책이 나왔고, 그게 시장을 어떻게 얼어붙게 했는지, 그리고 이게 또 전세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, 결국 그 돈이 왜 일본으로 갔는지, 그 결과는 무엇인지, 하나씩 도미노 조각을 따라가 보겠습니다. 그럼 첫 번째부터 시작해 볼까요? 네,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이죠. 바로 이 변화를 촉발시킨 촉매제가 있었습니다. 이게 바로 그 정책입니다. 2025년 10월 15일에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. 이름은 거창하지만 핵심은 아주 간단했어요.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는 투기자금의 수도꼭지를 그냥 완전히 잠가버리겠다 이거였죠. 어떻게든 집값을 잡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었던 겁니다. 그리고 그 강력한 의지는 의도했던 대로 즉각적인 효과를 나타냈습니다. 국내 시장이 말 그대로 급격하게 냉각되기 시작했죠. 보세요. 이게 그냥 뭐 조금 손보는 수준이 아니었어요. 주택담보대출, LTV, DSR 꽉 조이고 특히 비싼 집은 대출 한도를 확 줄여버렸죠. 투기 과열지구도 엄청 늘리고 거기다 집 사면 2년은 무조건 살아야 한다. 이런 조건까지 붙였고요. 근데 여기서 진짜 결정적인 건 마지막 항목입니다. 전세 보증금을 이용해서 집을 사는 거. 우리가 흔히 갭 투자라고 부르는 이 방식을 사실상 원천 봉쇄해버린 거예요. 그러니까 돈의 흐름을 막아버린 거죠. 자, 그런데 말이죠. 이 강력한 규제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파장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. 바로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임대제도, 바로 이 전세 시장이었어요. 이 흐름을 보시면 딱 이해가 되실 거예요. 자, 먼저 갭 투자가 막혔죠. 그럼 투자자들이 전세를 끼고 집을 사지 않아요. 그럼 어떻게 될까요? 당연히 시장에 새로 나오는 전세 매물이 줄어들겠죠. 공급이 부족해지니까. 기존에 있던 전세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습니다. 그럼 마지막으로 이 비싼 보증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세입자들은 어쩔 수 없이 월세로 내몰리게 되는 거죠. 규제 하나가 전세 시장의 구조를 통째로 흔들어 버린 셈입니다. 자, 이제 국내 상황은 정리가 됐습니다. 주택 시장은 꽁꽁 얼어붙었고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아졌어요. 그럼 이 묶여있던 자본들, 이 돈들은 가만히 있었을까요? 아니죠. 출구를 찾기 시작합니다.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왼쪽은 한국입니다. 세금은 높고 대출은 꽉 막혀 있죠. 오른쪽은 일본이에요. 금리는 낮고 규제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. 자, 여러분이 투자자라면 어디로 가시겠어요? 답은 너무나도 명확했죠. 근데 왜 많고 많은 나라 중에 하필 일본이었을까요? 여기에는 한국을 떠난 자본을 마치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아주 강력한 요인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. 첫 번째는 바로 이거예요. 엔저 현상. 엔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건 바꿔 말하면 같은 원화로 더 많은 엔화를 손에 줄 수 있다는 뜻이죠. 그러니까 한국 투자자들 눈에는 일본 부동산이 뭐랄까 일종의 박앤세일에 들어간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바로 금리입니다. 일본은 돈을 빌리는 비용이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저렴해요. 투자를 하려면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데 그 문턱이 엄청나게 낮은 거죠. 지금 고금리로 힘들어하는 한국 상황과는 완전히 180도 다른 세상인 겁니다. 마지막으로 제도 자체가 외국인 투자자들을 환영하는 분위기예요. 규제는 별로 없고 법이나 세금 체계는 아주 잘 갖춰져 있죠. 심지어 합동회사 같은 걸 만들어서 투자하기도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어요. 한마디로 일본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어서 오세요 하고 레드카펫을 쫙 깔아준 셈이죠. 자, 그럼 이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을 한번 다 맞춰보겠습니다.
한국의 규제에서 시작된 이 나비 효과가 과연 어떤 그림을 완성했을까요? 결론은 이겁니다. 정말 역설적이죠. 한국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만든 정책이 의도치 않게 한국의 투자 자본을 일본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게 만들었고, 어쩌면 그게 저 멀리 다른 나라의 시장을 과열시키는데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. 결국 이 모든 흐름은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. 국내 시장을 안정시키려고 만든 정책이 결과적으로 해외 시장의 거품을 키우는 결과를 낳았다면 이걸 과연 성공한 정책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? 이렇게 모든 게 연결된 세상에서 정책을 만든다는 게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.